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 한번 써볼게요. 자, HN 태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제목 태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HN 태그로 둘러싸인 문자는요, 제목으로 자, 표기가 돼요. 자, 여기서 자, 제목 태그는 총 6개의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H1이 가장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H1 태그는 좀 더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요. 자, H1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해서 얘를 표제 태그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자,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책 제일 앞장에 이 책에 대한 제목들을 써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표제는 자, 책의 제목, 자, 사이트에서는 자, 책의 제목을 표제라고 부른다면 사이트의 제목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를 우리는 로고라고 불러요. 아유. 자, 그래서 H1 태그는 우리가 흔히 로고를 표시할 때도 많이 쓰실 건데요. 자, 그럼 정말로 H1과 H6 크기가 차이가 있는지, 자, 여기 아래다가 여러분들 한번 H1부터 H6까지 한번 써볼 건데요. 자, H1은 표제 태그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H2는 제목 태그 2, 제목 태그 3 해서 점점점 제목 태그 6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태그로 둘러싸가지고 표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화면에다 띄우신 다음에 캡처를 해서 다시 이렇게 한번 띄워 보세요. 이렇게 단톡방에다 한 번씩 띄웁니다.
예, 원습 잘했어요. 정희 씨 잘하셨고요. 예, 품씨 좋아요. 예, 우람 씨, 정원 씨 잘하셨고요. 네, 제이 씨도 잘하셨고, 예, 잘하셨고, 예. 민철 씨 저렇게 나오면은 안 되는데, 좋아요. 네, 진모 씨도 좋고, 주이스 잘하셨고, 은주 씨도 좋고요. 봉진 씨도 잘하셨고, 저희 카카오톡 이렇게 열고, 이렇게잖아요? 여기에 캡처 눌러서, 여기에 상자가 여러 개인데, 가장 왼쪽 거 사각형 캡처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송 나올 거예요. 전송 누르시면은 보내져요. 그쵸?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H1은 표제되니까요. 여기다가 H1 써서,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이것도 이렇게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H1에 표제 태그, 그리고 H2는 표제 태그가 아니고 이건 제목 태그인 거예요. 제목 태그 6까지 써놓고 저장한 다음에 얘를 확인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에게 줄을 바꿔놨는데 여기 보니까 줄이 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건 내 거고. 그쵸? 여러분들 거 이렇게 줄 안 바뀌어 있죠? 자, 줄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 바꾸고 싶은 데다가요. 아마도 얘네가 한 줄로 되면 이렇게 쭉 나올 텐데 지금 브라우저에서 보이고 있는 형태가 그냥 이 형태인 거죠? 줄 안 바뀐 채로. 자, 그래서 여기다가 줄은 BR이라고 하는 태그를 넣어서 바꾸는데 얘는 종료 태그가 없어요. 그래서 BRT가 들어가면 BRT가 들어간 데서 보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이렇게 줄이 바뀝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데다가 BR 태그를 하나씩 넣어 주시면 BR 태그 들어간 위치에서 이렇게 줄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목 태그는 이 6개가 전부고요. 그 아래에다가 자, 또 태그 하나 새롭게 하나 만들까요? 꺽쇠 하나 여시고 이번에는 자, BR이 아니라 HR이라고 써 놓고 꺽쇠 닫고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HR을 썼더니 여기에 이렇게 줄이 생겨요. 아, HR은 줄을 그리는 태그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HR 태그 아래에다가 다시 H1 하나 써주시면 이거는 자, 표제 태그인데 그냥 쓰고 있는 것 뿐인 거고요. 여기다가는 자, 문단 태그 알아보기. 자, 그래서 문단 태그는요. H3 태그 하나 써놓고 말 그대로 문단 태그라고 할 거고요. 이건 우리가 P 태그라고 불러요. 이 P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가지고 왔냐 하면은 패라그래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패라그래프 말 자체가 문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태그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그 생뚱맞은 데서 태그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무언가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얘네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단 태그 P 태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 꺽쇠로 둘러싸인 거를 얘를 H3 태그, H1 태그라고 부르죠. P도 요렇게 P 태그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만든다 그러시면은 이거를 나 혼자서 만들기도 하겠지만 지금 여러 개의 페이지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태그라고 하는 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그게 명확하면 굉장히 보기 편해요. 자, 근데 제목은 우리가 흔히 한 줄로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목은요, 줄을 바꾸지 않고 시작과 끝이 같은 줄에 놓이게끔 이렇게 표기를 하시게 될 건데요. 제목은 시작과 끝이 11번 줄 안에 같이, 12번 줄 안에 시작과 끝이 같이 있도록 할 건데, 자, P태그는 보다시피 여러 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한 줄에 들어가 버리면은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제목 태그 표기하실 때는 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다시요. 문단 태그 표기할 때는 이렇게 할게요. 자, P 태그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자, 요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요렇게 들어가고 있는 형태를 인덴트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들여쓰기를 우리는 인덴트라고 해요. 자, 그래서 들여쓰기에 태그를 태그 안에서 쓸 때는 들여쓰기를 해가지고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시면은 다른 사람이 만든 태그를 확인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 태그 보여줄 때도 자, 굉장히 편하게 보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실수로 들여쓰기를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들여쓰기는 우리가 키보드에 탭을 한번 눌러주시면 될 거고요. 내어쓰기는 Shift 누르고 탭 누르시면은 거꾸로 커서가 앞으로 나와요.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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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ft 탭, Shift 탭, Shift 탭. 자, 그럼 여기다가 문단 태그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 태그로 둘러싸인 문자는 제목으로 표기하는 반면에 P 태그로 둘러싸인 문자는요. 문단으로 표기합니다. 그럼 BR 태그도 한꺼번에 보기 좋은 위치 앞에다 써놓으면 구분하기 편하겠죠. 자, 근데 방금처럼 자, 문단은요. 자, BR 태그를 써가지고 이제 줄을 바꾸기도 하지만 자, 또 다시 자, 그래서 문단으로 표기를 하는데 자, 문단이 우리가 여러 문단을 표현하겠다 그러시면요. P 태그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다시 BR 써서 자, 문단은 여러 줄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P 태그 안에서도 줄바꿈과 인덴트로 가독성이 좋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태그의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줄 라인에 있는 것 쭉 봐보시면은 이 라인이 이렇게 쭉 그려져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된 거를 보고 같은 선상에 있다라 봐서 여기서 시작과 끝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디 태그도 역시 쭉 위에 타고 올라가면은 자, 같은 맨 앞줄에 이렇게 놓여 있는 형태가 될 건데 자, 이거를 시각적으로 좀 보기 편하게 하려면요. 보기 탭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인덴트 가이드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깔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덴트 가이드를 체크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줄이 나올 거예요.
이걸 보고 인덴트 가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이번에는 H4 태그 한번 써보시고요. HN 태그와 P 태그의 문법, 규칙. 자, 이거 지금 P 태그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는 여기 안에 쓰는 건 P 태그 안에다 쓰는 거잖아요. 자, P 태그 안에서는 HN 태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역시 반대로 본다면 HN 태그 안에서도 P 태그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굳고이 사용하겠다 그러시면은 자, 일단은 빨간색으로 경고를 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 잘못된 문법의 예를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자, 이렇게 표기하시면은 자, 안 돼요. 그래서 저장해 놓고 확인해 보시면요. 자, 어때요? 안 된다고 했지만은 표기는 잘 되죠. 브라우저에. 안 된다고 했지만 잘 나오니까 써도 되는 건가요? 어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경고까지 띄웠지만 결국은 해서 봤더니 화면에는 잘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 보여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즉 정보 전달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 문법은 어느 정도 무시해도 된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자,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문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1번이다, 손. 어느 정도는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 있다, 손. 자, 2번, 안 된다.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손. 예, 절대적으로 지키셔야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자, 정말 그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검증이라고 꼭 필요하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자, 네이버 들어가셔서요.
여기에서 영어로 마크업 한글로 검사라고 치면은 이게 하나가 나오는데 이 주소를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자, 저처럼 주소 모르시면은 이렇게 찾아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W3C 웹문서 검사라고 있고 CSS라고 하는 것도 검사할 수 있는 도구가 따로 또 있어요. 우리는 어쨌거나 웹문서 검사를 열어서 마크업 검증 서비스 URI 그러니까 주소를 입력해도 되고 파일을 업로드 하셔도 되고 자, 세 번째 직접 입력을 해서 넣으셔도 되는데 직접 입력을 하실 때는요 가능한 모든 코드를 컨트롤 A 누르시면은 전체 코드 선택이 되잖아요.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놓고 검사 눌러서 자, 여기에 1 에러라고 떴죠. 자, 경고는 몇 개 나와도 괜찮아요. 경고는 여러 개 나와도 괜찮은데 자, 에러는 한 개 더 나오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쭉 아래쪽에 봐보시면은 어디에서 에러 떴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체크 결과 1 에러 봐보시면은 no, p, element in, escape, but, and 뭐 어쩌고저쩌고 썼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이것도 역시 자, 이거 앱이 안 끌렸구나. 자, 퍼퍼구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이고 검사를 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겠죠. 아니면 브라우저에다가 번역기를 설치하셔도 좋고요. 봐보면은 범위에 피해 요소가 없고 보류 태그만 표시됩니다. 뭔 말이에요? 자, 어쨌거나 P 태그 안에 H4 태그 쓰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래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P 태그까지 봤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못 보던 태그가 BR 태그도 있었고 또 HR도 있었죠. 그럼 BR 태그는 우리가 이제 써봤으니까 줄바꿈 태그다 알았는데 그럼 이 HR 태그는 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다가 바로 H3 쓰시고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줄 바꿈 태그라고 부르지만요.
또 다른 데서 뭐 개행 태그 그렇게 어려운 단어 써 놓았을 건데 대부분 다 의미는 상통할 거예요. 자, 우리는 뭐 이렇게 저렇게 부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 줄바꿈 태그는 우리는 BR 태그라고 부를 거고요. 자, 외국인이 이거를 읽는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브렉 라인 태그라고 읽을 겁니다. 자, 브릭은 깨다, 부수자죠. 라인. 그래서 이 앞에 BR 따가지고 자, 줄바꿈 태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태그는요. 자, 문단 태그 또는 자, 제목 태그 등과 같이요. 자, 문자를 포함할 수 있는 태그. 문자를 표기하는 태그 안에서 자, 문장의 줄을 바꾸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자, 그래서 줄 하나 바꾸겠다 하면은 여기다가 우리는 앞에다가 BR 태그 쓰는데 이건 사실 앞에다 쓰셔도 되고 뒤에다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이렇게 BR 태그를 사용하시면은 줄이 바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앞에다 쓸 건지 뒤에다 쓸 건지 좀 통일해 놓고 정해 놓고 쓰자는 거예요. 저는 앞에다 써놓은 게 좀 더 보기 편하기 때문에 앞에다 놓고 쓸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BR 태그라고 하는 거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시면요. 자, 줄이 여러 번 바뀌어서 공백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낼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BR 태그 쓰실 때는 꼭 줄을 바꾸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다 또 하나 HR 태그 그려 주시고요. 그리고 H3 자, 이번에 이제 HR 태그가 뭔지 한번 볼 건데요. HR 태그는 우리가 흔히 수평선 태그라고 불러요.
그리고 HR 태그라고 부르지만요. 이 HR은 자, 수평선이라고 하는 horizontal rule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HR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HR도 자, 종료 태그가 없는 자, 열려있는 형태의 태그이고요. 다시 또 p 태그 하나 만들어서 자, HR 태그는 한 줄의 수평선을 그릴 때 우리가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HR 태그는 한 줄의 수평선 만드는 태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의 모양이나 형태는요. 자, 특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안 쓰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럼 p 태그 아래에다가 HR 태그 하나 만들어 보시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선을 만들면 저장해서 봐보시면 한 줄의 수평선이 쭉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의 모양과 그러니까 색깔, 굵기, 길이 이런 것들을 자, 형태라고 볼 건데 그 형태는 특성의 값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HR은 태그의 이름인 거고 아까 여기서 이런 것들을 특성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도 또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태그 이름 뒤에서 엔터를, 스페이스바를 한번 치시면은 코드 힌트가 나올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는 모든 특성이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자, 알파벳 순서로 일부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성을 쓰시겠다 그러시면은 이 특성의 값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또 따로 공부를 해야지 되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특성의 값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자, 나중에 저거를 특성으로 쓰지 말고 스타일이라고 하는 CSS에다가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린 지금 CSS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일단 먼저 특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건데, 먼저 여기다가 선의 색깔 바꾸겠다 그러시면은 색상은 우리가 영어로 컬러라고 부르잖아요. 컬러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원하시는 색깔, 나는 블루 또는 그린 쓰시면 자, 블루 컬러로 이 선의 모양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특성은 자, 블루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길이 자, 너비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width. 그래서 저는 얘를 400 픽셀만큼 만들 거예요. 하시면은 그 특성의 값만큼 400 픽셀로 얘네가 조정이 되고요. 저는 굵기를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굵기는 사이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나는 20픽셀로 주겠다. 그러시면은 20픽셀의 굵기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나는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자, 정렬은 영어로 얼라인에서 얼라인이라고 써놓고 얘를 왼쪽으로요. 레프트에서 넣으시면 방향은 왼쪽으로 정렬하고 있는 형태를 만들어 내게 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신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자, 여기서 사용성 검사라고 하는 걸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은 다시 여기다 넣고 아이고 뭐야 다시 한번 검사 버튼 누를 거예요. 재검사 누르면은 5개 경고가 뜨는데 자, 떠 있는 경고 중에 하나는 자, 써여져 있는 이런 특성의 값들, 어트리뷰트 특성들을 자, 요소 이 태그 안에다 쓰지 말고 CSS 안에다가 그렇게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오류 하나랑 에러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총 5개 에러가 검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쓰지 말란 건데 여기서 쓴 거는 얘네들 보고 우리는 특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은 값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다 하는 걸 보기 위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배우신 걸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C 한 편을 써보도록 하실 겁니다. C. 자, 그래서 네이버나 그런 데 가시면은 좀 시 재밌게 쓰시는 시인들이 많죠. 저는 이완천 시인의 시를 많이 이제 수업적인 자료로 쓰는데요. 이환천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미지를 보시면요. 자, 여러 가지 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생일이라고 하는 시를 보는데 자, 이 생일이라고 하는 시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운 거는 제목과 문단만 배웠잖아요. 자, 여기서 제목이 있다 그러면은 제목이 어떤 거가 제목일까요? 어쨌든 생일. 자, 또. 자, 이것도 사실 우리는 제목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얘네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핸드폰 볼 정신없이 하루 종일 일하는데 이거는 이거 제목인가요? 자, 우리 배운 거는 제목 아니면은 문단이에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됩니다. 자, 제목이다 손 이거. 자, 문단이다 손. 예. 문단이죠. 그러면 문단 몇 개예요? 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얘는 제목 2개, 문단이 6개네요. 자, 6개 문단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인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완천 시인의 시 3개를 선택하셔가지고 제목과 문단으로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시 3편을 작성해 보세요. 그래서 파일명은 자, 데이 12-3 poem.html로 써가지고 얘네들을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작성 한번 해보시고 자, 쉬는 시간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